안녕하세요. 이번 학습에서는 미술품 조사 분석의 대상인 미술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 미술을 정의할 수 있으며 유연하고 확장된 관점으로 미술을 볼 수 있습니다. 미술품 조사 분석의 첫 단계로 미술의 영역을 정의하여 올바른 미술품 조사 분석의 목표를 세우고 각 미술품의 적절한 조사 분석 과정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미술이란 무엇일까요? 관련된 단어를 통해 미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를 표현하는 인간의 창작 활동과 결과물을 예술이라고 하며 그중 시각적인 조형 활동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미술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미를 글로 표현하면 문학이 되고 소리로 표현하면 음악이, 몸으로는 무용이, 카메라로 찍으면 사진이, 또 연극, 오페라, 영화 등으로 표현됩니다. 미술의 사전적 의미는 시각 및 공간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 즉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을 말하며 시각예술, 조형예술, 공간예술 등으로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 미술일까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동양에서 미술을 지칭하는 한자 미는 아름답다, 만족하다, 만나다, 즐겁다, 좋다, 훌륭하다, 칭찬하다, 즐기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의 구성을 보면 양자와 크다, 대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크고 살찐 양이 좋다는 데서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의 양은 신에게 바치는 희생 짐승으로 사용되었으며 크고 살찐 양은 맛있기 때문에 좋고 훌륭한 것, 제물로 바치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단어인 예술을 보면 제주 예자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나무를 심는 모습인 제주, 예자가 확장된 문자로 정원을 가꾸기 위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제주, 기예, 기술, 학문, 심다, 법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술자는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회의 문자로 제주, 계, 기교, 기예, 학문, 계력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은 기예와 학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고대에는 예를 문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심신을 수행하고 본질을 깨우쳐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인격 도야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미는 아름답고 예쁜 것,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술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숙련된 기술, 지식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미술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보면 기술, 재주, 숙련, 지식, 예술, 기교, 인공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상적인 것 또는 내면에 떠오르는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기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18세기에 이르면 예술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을 분리해서 미술을 순수 미술로 보게 됩니다. 시각적인 표현과 기술, 지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으로의 미술은 자기를 표현하고 창작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의 발현입니다. 미의 정의가 변화하는 것처럼 미의 기준도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것, 이상적인 것뿐 아니라 불완전함, 난해함, 사회적 의식, 관점, 감정, 개인적 경험 등을 시각적인 결과물인 미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인의 기술적인 능력에서 정신적인 활동, 자아, 개성의 표현으로 미술의 정의는 변화, 확장됩니다. 미술은 미를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그렇다면 미술 활동의 결과물인 미술품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미술은 시각 언어로 조형 요소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의 요소는 점, 선, 면, 형태와 색과 질감이 있습니다. 또 양감, 원근, 명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조형 요소들을 다양한 재료와 기술로 미술품을 구성합니다. 조형의 원리에는 통일, 변화, 조화, 율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와 균형이 있습니다.
대칭, 대비, 반복의 원리도 있습니다. 점의와 강조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 조형 요소와 원리들로 다양한 미술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형의 요소와 원리는 미술품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 사물들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미술 창작 활동은 누가 하는 걸까요? 장인, 화가, 공예가, 설치미술가, 도예가, 판화가, 미디어 아티스트, 디자이너 등 미술의 영역에 따라 세분화되는 미술가들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미술 활동을 통해 미술품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미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미술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앞에서 보았듯이 미술은 크게 회화, 조각, 건축, 공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술 교과서에서 미술의 시대와 지역에 따라 회화, 조각, 공예, 건축으로 그 특징과 변화를 정리하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의 소장품 구성을 통해서도 미술품의 영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료와 기법에 따라서 평면 미술인, 회화, 판화, 서예, 사진 등과 입체 미술인 조소, 공예 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회화는 재료와 기법에 따라 유화, 수채화 또는 소묘 등으로, 소재에 따라 인물화, 풍경화, 정물화 등으로 구분됩니다. 조소는 형태의 구현 방법에 따라 부조, 환조, 재료에 따라 목조, 석조, 금속조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예는 재료에 따라 목공예, 금속공예, 유리공예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는 미디어 아트, 설치미술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구상미술, 수상미술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 서양미술, 동양미술로 나뉩니다. 국가에 따라서 한국미술, 이집트미술, 인도미술, 중국미술 등으로 나뉩니다. 시대에 따라서 선사미술, 중세미술, 현대미술 등으로 구분됩니다. 종교에 따라서 불교미술, 기독교미술, 이슬람미술 등으로 전개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작가의 신분에 따라서 양반이 그린 문인화, 직업화가인 화원이 그린 화원화 등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미술사조에 따라서 유럽의 인상주의, 바로크, 한국의 진경산수, 단색화 등으로 분류됩니다. 사회 문화적 관점에 따라서 종합예술, 대중예술 등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미술의 모습은 시대,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현대 미술의 흐름은 매우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미술은 미술품 감정을 위한 미술품 조사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미술의 특징에 따라 창작 활동, 향유, 연구, 유통이 이루어지는 미술 문화, 미술 시장이 생성됩니다. 빠른 이동과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현대에도 각 미술 영역에 따라 고유의 특성이 형성되고 또 서로 연결됩니다. 이 모든 미술의 영역은 미술품 감정을 위한 미술품 조사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이 미술의 영역을 바르게 알아야 연관된 정보와 미술 시장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현대미술은 한국현대미술사와 한국미술시장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는 NFT 마켓의 거래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구는 디자인 분야와 관련 경매 등에서 조사 분석을 시작합니다. 해당 미술의 영역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한편으로 여러 특성을 유연하게 연결하면 미술품 조사 분석 과정과 결과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 또는 AI의 창작품, 동물이 그린 그림은 미술일까요? 철학 등 미술 외의 영역과 복잡하게 연관된 문제입니다. 자산과 수집품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다양한 물품들이 미술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술품 감정을 위한 미술품 조사 분석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은 교과서나
미술사의 영역보다 더 넓고 유연하게 설정됩니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밀려오는 미술의 영역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연결할 때 새로운 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미술품 조사 분석은 다양한 미술품들을 빠짐없이 고유한 그대로 이해하고 향유하며 올바르게 관리, 활용, 유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타이 자격증 과정 미술품 조사 분석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강에서는 미술세계 탐색, 빛과 세계 세계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